자, 기분 내시고. 자, 13페이지. 자, 13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가와 나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있고, 뒤에 넘기면, 저 박예문의 눈.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운문과 산문의 결합, 가치지향성. 그러면 어디에 주목해? 전부 다 후반부에 주목하는 거야. 알겠지? 가치지향성이니까 전부 다 후반부에 주목해야 돼. 가시하고 나시는 우리가 바람직한 삶의 자세.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수필이니까 경험, 성찰, 깨달음. 됐습니까? 다 어디에 주목? 후반부에 주목. 알겠지?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다 있는데요. 여기서 오답률 1위가 어떤 거냐면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가 오답률 1위예요. 오답률 1위. 자, 거기 한번 보면 잠깐 볼게요. 힌트는 아니고 2번에 1번 한번 볼래요? 2번 문제 1번 오른쪽 제일 끝에 지향이란 말이 눈에 들어올 거야. 그지? 2번에 1번 선지 지향 눈에 들어올 거고 2번 선지 보니까 오른쪽 제일 끝에 화자가 기대하는 이게 눈에 들어올 거야. 이 기대하는이 뭐예요? 지향이죠? 자, 3번 선지 보니까 소망이 눈에 들어올 거야. 소망 지향입니다. 자, 4번 선지 보니까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거 뭐죠? 지향이죠? 그럼 다 같은 말인 거 알겠지? 그지? 자, 그럼 뭐야? 우리가 뭐 극복의지, 지향, 생명력, 희망 다 같은 말인 거야? 극복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평화로운 세계, 지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진정한 합의를 이루는 세계, 지향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쌤이 운문과 산문의 결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가치지향성으로 읽어야 되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는 보기가 5번 문제에 보기가 있는데 이거 읽을 필요 없죠. 왜냐면 보기에서는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얘들아, 자, 잘 봐. 칠판 봐봐. 쓸데 있는 보기가 있고 쓸데 없는 보기가 있어. 그럼 쓸데 있는 보기는 이렇게 나와줘야 쓸데 있는 보기야. 자, 보기가 나오게 되면, 자, 우선은, 자, 연대가 나와줘야 돼요. 몇 년도. 그렇지? 연대가 나와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1930년대, 그러면 일제강점기 바로 할 수 있잖아. 다시 말하면, 연대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적 배경이 나와줘야 돼. 시대적 배경. 그럼 이거에 따라서 작가 소개가 나와주고요. 작가의 시적 경향이 나와줍니다. 시적 경향은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부터 해가지고, 자, 부조리한 시대 연실, 그 다음에 대상의 부재 및 이별,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상황에 대한 그런 반응. 이렇게 해주면서 주제의식이 나옵니다. 이때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이 반응이 바로 텍스트의 시상전개와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얘네들이 바로 쓸모가 있는 복이에요. 알겠지? 그럼 여기 봐봐. 거기 보기 뭐. A는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낸 단, 이런 거는 쓸모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읽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라고, 이런 거. 알겠지? 이 정도가 바로 쓸모가 있는 복이다. 자, 선생님은, 나머지 것들은 선생님하고 좀 할 건데, 얘들아, 거기 봐봐. 팁 하나 더 줄게. 1번 선지 봐. 1번 문제 봐, 1번 문제. 가다에 대한 설명, 이거 눈에 들어오니? 설명 들어오지? 설명 동그라미. 자, 표현법 문제야. 그지? 그러면 나머지 통에 다 끊어. 1번에 통에 끊어. 2번에 통에 끊어. 3번에 드러내어 끊어. 4번에 통에 끊어. 5번에 나열하여 끊어. 그럼 이제 어느 쪽을 봐야 돼? 오른쪽을 봐야지? 오른쪽에서, 자, 1번. 회고적인 정서, 이거 내용 문제. 내용 선지. 2번에 계절의 변화, 내용 선지. 3번에 화자의 바람, 내용 선지. 자, 4번에 과거의 체험, 내용 선지. 5번에 긴박감은 뭐야? 형식 선지. 효과 의도야. 이해가죠? 그러면 답이 아닌 걸 먼저 제껴야 됩니다. 특히 1번 팁 하나 드릴게. 회고적인 정서, 회고가 나오게 되면 우선 그냥 툭 적어. 과거 사건이라고 적어. 과거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알겠지? 요것만 기준. 자, 시간 드립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자, 시작!
오답률 1위였어, 1위.
이해가 맞다고 네가 했다면 마지막에 뭐 보라 그랬어? 대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그렇지. 대꾸가 있는지. 문장 형식이 비슷한 게 있는지까지 살펴봐야지. 그러니까 답을 딱 고를 때 이게 확신이 들잖아. 그때 앞에 거 봐야 되는 거야. 대꾸표요. 여기 대꾸가 있는지. 그렇지.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잠깐. 오, 이거 잘했어. 오. 잘했어. 자, 1분. 배에서 계속 꼬르르 소리 계속 나. 자, 쌤이랑 같이 할게요. 자, 가봐. 자, 먼저 박두진의 향연입니다. 자, 아랫돌이 다박솔 깔린 산 넘어 큰 산, 그 산 넘어 안 보여서 내 마음 둥둥 구름을 탄다. 물결 쳐봐. 내 마음 둥둥 구름을 탄다. 물결 쳐. 여기서 산은 늘 긍정인 거 알죠? 그죠? 자연은 늘 긍정이야. 산은 늘 긍정이야. 어쨌거나. 자, 질문. 내 마음 둥둥 구름을 탄다가 이게 긍정이니 부정이니? 여기서부터 핵심이야. 부정이죠. 그 근거가 뭐야? 그렇지. 이게 핵심이야. 산이 안 보여 세모 잡아. 거의 90% 이상은 부정적 상황이라고. 산이 안 보여 거기다 세모 잡고 부정적 상황이라고 잡아. 그러니까 산이 안 보이니까 뒤에 내 마음 둥둥 구름을 탄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얘는 긍정 반응이겠어, 부정 반응이겠어? 당연히 부정 반응으로 가져야지. 이해 갑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마음도 안 좋아야지. 그러니까 정서는 마이너스예요. 어쨌거나 인과로 잡아줘야 돼.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부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따라서 2번에 4번 선지 봐봐. 자, 가에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너머산을 바꾸려는 가로 묶어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 질문 던질게.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정답 4번. 긍정 부정만 잡는 거야. 알겠지? 그럼 너무 잘했어. 이렇게 풀었으면 진짜 잘 배우고 잘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럼 다음엔 나머지 뭐야? 저 끝까지 갈 때까지 다 부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 맞아? 맞지? 다 부정으로 나와야 돼. 자, 어떤 게 있을까? 거기 보니까 저기 보면 오른쪽 제일 끝에 두 번째 얽혔고 이런 말들이 다 부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얽혔고 이런 것들. 그 다음 점 가볼게. 자, 산들. 자, 너희는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법. 그렇죠? 자, 질문. 침묵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늘 문학에서 침묵은 긍정이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그랬어. 무조건 부정이라고 그랬지. 그치? 자, 침묵 세모 잡아. 그러니까 지향하지 않는 거야. 부정. 침묵이 흠뻑 지루함을 느껴. 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지루함을 느낀다잖아. 그러니까 침묵은 부정인 거예요. 됐지? 지루함을 느끼고. 산이여. 자, 7, 8. 우리가 시에서 체크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읽어가면서 본능적으로 이게 철자가 맞나요? 네. 자, 시를 체크하는 거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부정적 상황은 무조건 체크해줘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자, 청자 무조건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들 있잖아요, 반응들. 정서적 반응, 태도적 반응. 반응은 우리가 물결을 치시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소설 배울 때 소설에서도 우리가 심리 물결 치거든.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바로 감각적 시효. 자, 감각적 시효 같은 경우는 더 어떻게 하라 했어? V표치라 그랬지. 그럼 여기 팁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감각적 시효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색채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음성 상징어. 자, 세 번째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향기, 내 음새 이렇게 많이 나와요. 노래, 자, 소리, 그 다음에 휘파람. 이게 다예요. 이때 혹시나 좀 말씀드릴게요. 음성 상징어는 둘로 나눠지지? 의성어와 의태어. 끝. 이거는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 표현은 이게 다야. 여기 뭐 의인법을 잡거나 서리법 잡지 마세요. 서리법은 얘들아 대부분의 시기가 독백이잖아. 그치? 독백인데 의문형으로 사용돼. 그럼 무조건 서리법이야. 고민하지 마.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다야. 자, 이 정도가 다야. 자, 그리고 내가 사실 이거 하기 전에 뭐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근데 자, 얘 청자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자, 요런 얘기 했습니다. 자, 시에서 묻는 게 있는데, 즉, 드러나는 것을 묻는다 그랬어. 이게 몇 개가 드러나면, 즉, 화자가 드러났니? 이렇게 묻고요. 자, 그 다음에 청자가, 순서대로 가자. 감정이 드러났니? 자, 이렇게 묻고요. 그 다음 청자가 드러났니? 이렇게 물어요. 이 세 가지는 꼭 물어. 저기 감정이 드러났니? 이것은 이따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저기에 우리가 고전시가 이별을 주제로 다룬 시, 여기서 감정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때 설명할 거거든. 자, 그럼 봐봐. 화자가 드러났니? 감정이, 청자가 드러났니? 이건 각각의 우리가 할 때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묻습니다. 특히 이때 청자가 드러났니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불러요. 기본이야, 기본. 부르면, 자, 얘는 청자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대화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말을 건네는 방식. 이게 사고 과정으로 쭉쭉쭉쭉 나와줘야 돼요. 이때 이 청자는 사물일 수도 있어요. 그쵸?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적물, 무적물, 사물일 수도 있어. 만약에 얘를 불렀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부르면 우린 그때 의인화된 청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거기 산이여 이게 보이니? 산이여라고 우리가 보이지, 산이. 산이여. 자, 그러면 칠판 봐요. 청자를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첫 번째는 체험 플러스 혹격조사.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혹격조사를 붙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명사입니다. 산, 그 다음에 이어. 뭐뭐야. 됐죠? 이렇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얘를 우리는 혹격조사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인칭 대명사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 세 번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의인법이야. 이거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자, 청자는 딱 요 정도야. 청자에 대한 판단이 딱 저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눈에 들어와? 산이여라고 나오잖아. 그치? 산이여. 그러면 산이여를 끌고 가볼게. 청자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돼. 자, 보세요. 산이여. 사고 과정 보자. 자, 우선 부름이에요. 그럼 청자죠? 됐죠? 그럼 이게 체형 플러스 요거네. 맞아요? 그럼 뭐니? 무슨 체? 대화체. 이때 얘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화된 청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고 과정이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체니 혹은 청자가 드러났니 이렇게 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자가 드러났니 그럼 맞는 거죠. 이제 이해 가죠? 그러니까 알면 보이는 거야. 알면 이 정도 적어줘. 자, 산이요. 장차 너라고 얘기했네. 그럼 2인칭 대명사. 이런 게 의인법이야. 알겠죠?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엎드린 마루에 확확 이런 거 부입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음성상징어죠? 한 번만 치면 돼. 취미로를 화염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자, 기다려도 물결 잡아볼래? 거기다 두 글자 뭐라고 쓸래? 지향. 그러니까 해석은 크게 하는 거야. 알겠지? 지향. 그러면 질문 던져. 화염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 그렇지. 그러니까 화염 동그라미 쳐. 이게 긍정. 그렇죠? 화염을 기다려도 좋으랴? 화염 긍정. 자, 핀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함께 쌀이 순 칠숙을 찾아 자, 함께 즐거이 뛰는 날. 요거 물결 한번 잡아봐. 그럼 어떤 날? 화염 같은 날. 왜요? 오른쪽에 뭐가 보여? 기다려도 좋으랴. 이거 눈에 들어와? 그럼 지향이죠? 맞아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함께 즐거이 뛰는 날 똑같은 말이 뭐겠어? 위에 화염이겠죠? 그렇죠. 문장 구조가 같잖아. 그렇지? 자, 그럼 거기 보세요. 함께 즐거이 뛰는 날. 함께라는 말이 나오잖아? 함께. 그럼 밑에 적어. 기억하세요.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 나오니까 거기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 유대, 연대 이렇게. 이거 위대의 의미입니다. 이런 거 꼭 물어보고 많이 물어봐. 자, 박두진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자, 어떤 이거 좀 이게 여담인데 자, 일제 강점기 시인들이 일제 강점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족 해체 때문에 그래요. 그 가족 해체가 우리가 한반도가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문학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시대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물론 이제 백성을 우리 민족을 많이 괴롭힌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생각할 때 광복과 해방은 됐지만 진정한 독립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독립, 즉 독립은 홀로 서는 거고 광복과 어떤 해방 같은 경우는 자, 어두움에서 즉 속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독립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독립은 뭘까? 일제강점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일제강점기 이전이 뭐예요? 바로 전부 다 어떤 민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로 잘 살아가던.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함께 할 날을 기다리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서 이 분단을 긍정으로 볼까요? 부정으로 볼까요? 당연히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서 독재와 관련된 시를 볼 때 늘 그들이 이야기한 통일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독재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럼 통일의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냥 남북이 하나? 아니요. 일제강점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시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재 정권 때는 늘 어땠어요? 안 좋았잖아, 사이가. 늘 안 좋았잖아.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통일이 되지 못한다. 남북이 가까워지지 못한다. 자,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문학에서. 이런 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나시 갈게요. 자, 나시 되게 재밌다,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읽나 봐봐. 잘 따라봐. 제목 봐. 제목 무조건 뭐라 그랬어? 우리가 물이 돼요. 우리 동그라미. 화자죠? 화자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돼. 자, 뭐가 된대? 물이 된대. 물 동그라미. 그럼 질문. 물은 긍정이야, 부정이? 긍정. 그렇지. 화자는 무조건 긍정입니다. 화자가 긍정이에요. 화자가 뭔가 되고 싶대. 그럼 물은 무조건 긍정이에요. 그럼 전체 흐름. 제목이라는 것은 전체 이 시를 관통하는 가장 집약된 게 제목이에요. 선생님도 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시를 쓸 때 먼저 제목을 하고 나서 쭉 쓰는 게 아니에요. 시의 전반적인 걸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핵심에서 이제 제목을 뽑아내요. 근데 나의 단점은 제목을 잘 못 지어요. 이게 나의 정말 단점이야. 그래서 선생님 시 보면 제목이 좀 유치해요, 사실은. 제목이. 뭐 제목,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제목을 쓰면 참 못 뽑아내겠더라고. 자, 그럼 봐봐. 물은 긍정이지. 그치? 그럼 물에, 자, 왜 지향하는 가치로 끌고 간다 그랬어? 운문과 산문의 결합? 물이 긍정. 그럼 물의 이미지를 내가 따라갈게. 가자.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동그라미, 물 동그라미. 만난다면, 이거 뭐야? 지향이야. 그치? 지향이야. 자, 그럼 물의 이미지. 뭐 밑에 보니까 뭐, 좋아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물이 되어 만나면. 자, 물의 이미지 찾아. 우르르 비 오는 소리. 비 동그라미 잡아줘야죠. 우르르 V표 쳐야 돼. 그지? 음성상징어니까. 자, 비 오는 소리를 흘러. 그 다음에 물의 이미지 또 찾으세요. 밑에. 강물이 눈에 들어와야 돼. 강물 동그라미. 이 강물이 또 어떤 이미지로 갑니까? 밑에. 바다가 눈에 들어와야죠? 그치? 바다 동그라미. 자, 그러나 빠뜨. 자, 지금까지 뭐야? 긍정이잖아. 그럼 그러나가 나왔지. 그럼 뭐 나와야 돼, 이제? 부정 나와야 돼. 그렇지. 부정에 해당하는 거 찾아. 그렇죠. 불세모.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이런 거 우리 연민이라고 합니다. 쓰다듬는 거, 연민. 자,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끝났지. 그대여 동그라미 쳐. 불렀어. 맞니? 뭐뭐여. 맞아요? 밑에 뭐라고 쓸래? 청자. 그렇지. 그럼 무슨 책? 대화책. 어떤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 가나의 공통점 뭐야? 청자가 드러났어. 됐죠? 이렇게 묻는 거야. 자, 접을 지난 뒤에 물 동그라미. 물로 만나자. 지향. 자,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태도 잡아. 푸스스 이거 다 V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뭘로 오래? 하늘로 오라. 하늘 동그라미. 뭐라고 쓰려 밑에다가? 지향 이렇게 쓰면 되잖아. 여기까지는 이해가요? 그러니까 바다색과 하늘색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다 작품 볼게요. 옛날에죠. 옛날에 선생님. 초등학교 때. 나 아주 그 선생님 아직도 기억해.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름방학 갔다 와서 간병기 걸 그림으로 그려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렸어요. 근데 선생님은 내가 지금 돌아보면 나는 인상주의야. 즉,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리는 사람이야. 딱 인상주의야, 인상주의. 그래서 인상주의 리꼴 리얼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딱 인상주의야.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바닷가에 갔거든요. 계곡에 갔었나 바닷가 갔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물을 회색으로 그렸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파란 바다가 있니? 없어요. 동해 가보세요. 검붉어요. 서해 가보세요. 거의 회색이에요. 회색 아니면 황토색이야. 곰곰이 생각해. 우리나라에 파란 바다 없어. 저기 남해 쪽에 가야 조금 먼 곳에서 좀 보이지 거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때 하늘도 흐렸어. 하늘도 흐렸으니까 당연히 회색이잖아. 회색으로 그렸다? 그래서 왔어. 그때 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여기 여의도 광장이야? 이렇게 물었어.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원래 비행장으로 썼던데 거기서 막 롤러스케이트 탔어요. 근데 그림 보면 사람들이 막 튜브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양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아스팔트에 다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내가 바다인데요? 딱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랬어. 이거는 50점밖에 안 돼. 이렇게. 그게 어리니까 아무 말 못했잖아. 가만히 있었어. 바다 맞아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랬어. 바다는 파란색으로 그려야 되는 거.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어를 그리라고 하는 거야. 언어를. 이해가죠?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진짜 많아. 불과 한 몇 년 전에 고니가 이제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우유곽을 가져오라 그랬대.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만들기로 한 거야. 그래서 우유곽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을 만든 우유곽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의도는 뭐냐면 이게 지붕이고 이게 집이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 근데 고니는 아파트에 살아요. 고니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래서 고니가 뭘 가져갔냐면 저기 그 뭐지 얘들아? 되게 싼 거 있는데 싼 거 음료수 이렇게 꽂아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 피크닉 긴 거를 이걸 가져갔어. 그래서 나랑 같이 하얀색으로 둘러싸가지고 가져갔어. 그럼 얘는 이게 맞잖아. 근데 학교에서 돌려보낸 거야. 지붕이 없다고.
이해가 갔지.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갔어. 이게 뭐야? 그래서 지금 교육도 아이들의 창의성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뭐야? 언어를 집 그럼 당연히 지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좀 문제 같아. 문제 같아. 자, 아무튼 선생님은 바다를 아스팔트로 그렸습니다. 바다 회색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회색이야. 자, 그게 내가 물어볼게. 우리 고전 씨가 많이 했었잖아. 폭포 무슨 색? 하얀색입니다. 폭포는. 여러분들 이따가 이미지 찾아봐. 파란색 폭포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바타 영화 보니까 나오더라. 파란색 폭포가 나오더라. 그 변기에 파란 물처럼. 하얀색이야. 알겠지? 봉우리도 하얀색이고.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 폭포를 하얀색이니까 은하수에 비교하고 옥에 비유하고 눈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걸 이해해 줘야 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자, 다다락 볼게요. 자, 다다락 보시면 제목이 눈입니다. 앞부분 가볍게 읽으라 그랬어, 그지? 읽으면서 툭툭툭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밑줄 치세요. 자, 선생님은 두 번째 단락부터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성찰 깨달음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가자. 눈이 밤에 쌓이는 마음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자, 고독 물결 잡아. 자, 그러나 바트 나왔어. 그럼 앞에 거의 전환이야. 그 고독은 상막 X, 허전 X. 어디 물결 쳐? 흐뭇한 내용. 여기 물결 쳐. 그러니까 고독을 긍정으로 보는 거야? 부정으로 보는 거야? 긍정.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성찰 깨달음인 거야. 발상의 전환이죠? 자,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긍정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달라. 자,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자, 눈 동그라미 잡고 명상적이다. 물결 잡아.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 그러니까 전체가, 자, 눈 내리는 밤에 내가 고독을 하는데 이건 성찰을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고독을 긍정으로 본다, 부정으로 본다? 긍정으로 본다. 이것만 잡아주면 돼. 어차피 경험, 성찰, 깨달음이니까. 자, 그럼 1번부터 갈게요. 자, 1번 볼게요. 자, 가는, 자, 대꾸 표현을 통해서, 자,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낸다. 자, 회고라는 것은 이건 과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 이거는 현재만 나와 있죠. 맞습니까? 과거 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갈게. 자, 칠판 봐. 선생님 왜 회상이 아니고 회고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 그렇지? 회상이라는 단어도 있고 회고도 있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가자. 회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상이 아니고 회상. 화상. 회상은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한테 의구 화상한 어렸을 때 했었는데. 자, 보세요. 회상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과거가 나와 있으면 됩니다. 과거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자, 회상은 과거가 나와줘야 되고, 이건 둘로 나눠져요. 자, 하나는 회고와, 그 다음 하나는 성찰로 가요. 회고는 반드시 얘는 그리움으로 가야 됩니다. 어쨌거나 회상이, 자, 돌이켜보다 이런 뜻이니까. 자, 성찰, 만약에, 성찰로 갈 때는 여기서는 뭘로 가냐면 반성으로 가게 됩니다. 요 사이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반성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회상이라는 건 과거, 즉 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러니까 회고는 그리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나와줘야지. 자, 1번 아니고요. 2번에 보니까 나의 계절의 변화 없죠. 계절적 이미지 전혀 없잖아. 이해가죠? 계절.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그 다음에 가을, 가을에서 겨울. 자, 계절의 변화 없습니다. 자, 칠판 봐.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게. 이것도 원래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자, 우리가 시간의 흐름의 개념이 있어. 거기에서 이 계절 변화만 섬이 치고 가줄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 순행과 역행이라고 있어요. 이해가지? 순행 같은 말 그대로 얘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자, 역행은
시간 흐름에 이게 좀 깔끔하겠다. 시간 흐름의 변화.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시간 흐름은 큰 개념이야. 순행과 역행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데 거기에서 시간의 흐름은 순행이라고 하고 이 시간 흐름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역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뭐 얘기야? 문학에서 이런 효과를 뭐라고 한다고? 입체감이라고 한다 그랬지? 이해가죠? 그래서 역행을 우리는 입체적 구성. 만약에 인물의 성격이 변해. 그럼 입체적 인물. 그러니까 입체는 뭐야? 변화야. 알겠습니까? 입체는 변화야. 자, 그러면 이렇게 끌고 왔어. 그럼 저기서 순행만 쌤이 좀 끌고 갈게. 지금 계절 얘기 나왔으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자, 보세요. 순행 중에서 순행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흐름이 있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야. 여기서 우리가 계절의 흐름을 한번 보자. 계절의 변화. 이 계절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갑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첫 번째는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부조리 현실, 그 다음에 이별. 제일 많은 게 이걸 드러낼 때 계절의 흐름이 나와요. 자, 왜 이렇게 나올까? 어디서 어디로? 겨울에서 어디로? 봄, 그렇지. 이게 제일 많은 거야. 알겠죠? 겨울에서 봄. 여기 좀 이상하게 적었네. 됐죠? 겨울에서 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봄은 긍정이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치? 어디서 많이 나온다? 부조리 현실,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이별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자, 봄에서 가을,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요렇게 나올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철저하게 성찰, 깨달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 깨달음은 철저하게 뭐예요? 교훈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로 나타내는 시는 저 두 가지밖에 없어. 됐죠? 그러니까 여기 겨울이 바로 부조리한 시대현실이나 이별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따뜻함. 됐습니까? 그래서 희망, 생명력, 극복의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지. 그럼 이걸 굳이 계절 아니고 시간의 흐름도 갈 수 있죠. 시간의 흐름 뭐겠어? 밤에서 어둡다 해서 아침.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보자. 그래서 계절의 흐름 없고요. 변화 없고요. 자, 3번 보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요. 끊어. 청자 동그라미. 여기서 뭘 묻는 거야? 청자 드러났니? 그걸 묻잖아. 그렇죠? 자, 그 전에 앞서 오른쪽 화자의 바람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이게 바로 가치지향성이잖아. 됐나요? 자, 따라서 그걸 보니까 청자도 드러났다. 정답 3번 이렇게 가야 됩니다. 됐죠? 자, 4번. 가와 다는 과거의 체험이라는데, 우리가 1번이 없으니까 당연히 4번도 없는 거예요. 자, 5번 보시면,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긴박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똥줄 탔니? 막 긴장감을 느꼈어?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풀었고요. 3번 문제 갑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칠판 봐요. 자, 시어의 의미 문제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거 좀 말씀드리면, 시어의 의미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배우는 게 뭐예요? 문맥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문맥이라는 것은 주변이거든요. 주변? 문맥은 주변을 나타내는데, 보통 수식어구와 서술구,
이게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는 기본이에요. 시어의 의미의 기본.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라고 넘어가잖아. 근데 선생님은 절대 못 넘어가지. 자, 그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자, 보세요. 자, 먼저 텍스트에서. 자, 특정 시어가 있어요. 보통 시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뭐 기억, 니은으로 물어본다든가, 그쵸?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어봐. 아니, 밑줄을 물어보든가. 그럼 시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수식어가 있을 거예요. 꾸며주는 거. 자, 만약에 여기 서술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오겠니? 긍정이나 혹은 부정이 나올 거야. 판별을 내릴 수 있을 거야. 그쵸? 만약에 똥 같은 태양, 그럼 태양은 뭐야? 부정이야. 이해가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 긍정, 부정을 나오잖아. 그럼 여기 이제 뭘 봐야 돼? 선지. 선지에서는 당연히 뭘 얘기하냐면요. 긍정이니 부정이니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해. 선지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3번에 동그라미 1번 결핍감 부정이잖아. 이해갑니까? 부정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둘에 뭐 잡아? 대형성 잡아. 이런 정답이 나와. 근데 이 대형성을 잡을 때 딱 2개가 헷갈릴 거야, 2개가. 그때 이제 선생이 보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은. 거기까지 가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긍부 잡고요. 여기서 긍정이라고 얘기했어, 시어를. 근데 여기서 부정으로 얘기하네? 그거 다 날려야지. 여기 부정인데 여기서 긍정으로 얘기하네? 그럼 다 날리는 거야. 여기까지 가요? 이렇게 잡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 자, 기억이 뭔데? 자, 기억은 물의 이미지입니다. 비. 자, 비고요. 니은은 불이에요. 그렇죠? 불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불 꺼지는 상황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선 3번 먼저 날리고요. 2번 날리고 3번 날리고 1번 날리고 1, 2, 3 다 날려. 왜요? 물은 긍정이잖아. 그렇지? 거기 기억해 보니까 이거 봐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물은 집에서 좋아할 거야. 서리법이죠? 좋아할 거야.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또 키 얘기 나오네.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비 오는 소리를 흐르면 좋을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비 오는 소리라는 건 긍정이야. 근데 3번에 1번 선지의 기억, 2번 선지의 기억, 3번 선지의 기억 다 부정으로 얘기했지. 다 날려야지.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4번 기억, 근데 5번 기억 긍정이네요.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니은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니은. 거기 보니까 푸시시. 자, 불 꺼지는 소리. 그럴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섬세하게 보면 보세요. 비 오는 소리잖아. 비 오는 소리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 뭐라고 했어? 상승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선 4번, 5번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하시는 거야. 이해가지? 만약에 비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 이건 비가 아니고 분수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때 거기 생동하는 말이 눈에 들어올 거야. 생동함. 자, 생동감 기억나지? 생동감 밑에 저거 살아있는 움직임이야. 생동감은 살아있는 움직임. 됐어? 그렇지? 봐봐. 선생님, 그럼 이거 가지고 생동감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가자. 얘 무조건 생동감. 알겠지? 제가 사용된 무조건 생동감. 그리고 봐봐. 요게 아니어도, 얘들아 잘 봐. 요게 아니어도 생동감이 없는 시는 없어. 다시 무슨 얘기냐면, 자, 감각적 시어가 사용되면 무조건 생동감이야. 시는 구체적이라 그랬지. 그렇지? 그럼 거기 기억 봐봐. 푸시지. 그죠? 이 선지가 왜 나왔는가요? 생동감이. 앞에 뭐 있어? 우르르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감각적 시어라 그랬지.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생동감이야. 기억해. 그러니까 생동감을 판단 내리지 마시라고. 생동감이 없는 시는 없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동적과 정적, 그 다음에 역동적은 달라. 그런데 음성상징어가 이렇게 사용되면 감각적 시어는 무조건 생동감. 그럼 똑같은 말 갈까?
사실감, 맞는 선지. 이해갑니까? 생생함, 맞는 선지. 현실감, 맞는 선지. 알겠습니까? 다 맞는 선지야. 그러니까 감각적 지어가 사용되면 무조건 생명감.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부위표 치면서 읽어야 된다. 알겠죠?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자, 4번 선지 갈게요. 자, 다에 나타난 태도. 야, 나와서 끝났어. 이건 끝난 거야. 왜 끝났을까? 선생님은 이 문두만 딱 읽고 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1, 2번 그냥 무조건 날리고 갔어. 자, 왜 그러냐면 거기 태도 동그라미 쳐봐. 태도 동그라미 쳐.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 수필에서 중요한 건 마지막 단락이라겠지. 왜? 수필의 핵심이 성찰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럼 마지막에 나오니까 태도, 거기다 적어. 태도가 뭐야? 주제. 그러니까 앞에 보면 안 돼. 당연히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여기서부터 살펴봐야지. 여기에 해당되는, 텍스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 그거 먼저 보셔야죠. 여기까지 흐름 이해가?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산문의 어떤 선지는요, 텍스트의 흐름과 요 선지 흐름이 대응성이야. 그러니까 1, 2번 같은 경우는 이 산문의 앞부분에 대한 얘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봐봐. 3번에 오른쪽 뭐가 보여? 야,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니? 봐봐.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이거 뭐야? 이게 성찰이지. 오른쪽 끝에 갈게. 체험이 눈에 들어오지. 수필 어떻게 나온다고? 경험, 성찰, 깨달음. 그렇지? 체험 눈에 들어오지. 그리고 오른쪽에 봐봐.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 그래서 여기다 밑두셔야지. 이게 진짜 깨달음이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태도를 묻는 건 주제를 묻는구나. 그렇죠? 운문일 경우에는 자, 노력의 유무를 살펴보시는 거고. 자, 산문일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 부분. 즉, 그래서 우리가 수필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만 찾는 거야. 수필도 마찬가지. 왜? 가치지향성을 읽어야 되니까. 왜 시와 수필을 같이 묶었는지.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 봤잖아. 수필 3가지라 그랬지. 성찰 깨달음.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 또 뭐 있어? 사회현실 비판이라 그랬지. 이건 부조리한 시대현실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개인적 서정. 이런 건 당연히 시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정서들이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해서 나오는 거야. 5번 가자. 5번 틀린 친구는 반성하기. 자, 5번 반성해야 돼. 철저하게 실수하신 건데,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수행 결과로 가장적절. 자, 가장적절. 요거 우리가 밑줄 쳐봐. 가장적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만족. 모두 만족.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이 2개가 모두 만족해야 돼. 알겠지? 모두 만족해야 돼.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정답 몇 번? 5번이죠. 자, 왜 그런가 보자. 특히 어디에 가장 핵심이냐면 나가 핵심이면 나.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동그라미. 저거 떠올리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 회상. 됐습니까? 떠올리다 회상. 그러면 5번에 어머니 나왔다. 그럼 여기서 게임 끝난 거야. 자, 실판 잡아. 혈육이나 고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자, 무조건 그리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회상 중에서도 뭐야? 회고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혈육이나. 여기 어머니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혈육. 가족입니다. 자, 고향 나오면 그리움으로 갑니다. 자, 가실게요. 시간 빠르지?